네가 아들 친구지만 이젠 여보라고 부를 거야. 아주머니? 전 그럼 이름을 부를게요. 현우야, 수건 좀 갖다 줄래? 아, 새엄마. 제발 샤워할 땐 수건 좀 챙겨가라고. 익숙한 일이었다. 난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수건과 옷을 챙긴 후 욕실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여기, 수건. 고마워. 나도 이제 대학생인데 새엄마 조심 좀 해줘. 왜? 내가 남이야. 그 말에 어이없어 웃었지만 솔직히 난 이혜진. 지금의 새엄마와는 제법 편한 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그 이후로 우린 둘이 함께 살아왔다. 혜진 엄마는 45살, 163에 50kg 정도. 몸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서 외모도 30대 후반처럼 보인다. 10년 전 아버지의 비행기 사고 사망 이후 물려준 유산으로 의상실을 차려 지금은 제법 번창했고 덕분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새엄마이자 누나 같았고 가끔은 친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현우야, 밥 먹자.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들이랑 밥 먹으려고. 주말엔 또 바쁠 테니. 둘만 사는 집이다 보니 평일 저녁은 거의 함께 먹었다. 하지만 요즘 새엄마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최근 헬스장에서 만났던 트레이너와의 만남이 제대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뭐,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그만두고 요가나 열심히 해야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누굴 소개해줄걸. 소개해줄 사람 있긴 하니? 현성우라고 알지? 학과 동기인데. 엄마 스타일일 수도 있어. 성우는 나랑 같은 대학교이고 말도 잘하고 깔끔한 성격의 스타일이다. 예의도 바르고 사려 깊어 엄마가 좋아할 타입이다. 그럼 새엄마, 셋이 함께 콘도라도 갈까? 그래, 은근 기대되네. 간만에 바다도 보고 우린 사전에 예약한 속초 근교의 조용한 콘도에 도착했다. 사람도 적당하고 바다 근처여서 공기도 상쾌했다. 현우야, 진짜 이혜진 씨 미인이네. 내가 괜히 소개했겠어? 근데 진짜 새엄마 맞아. 성우는 멋쩍게 웃었다. 난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는 생각이었다. 점심은 근처 맛집에서 간단히 먹었다. 햇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했다. 성우씨, 대학은 어디 다니신다 했죠? 경영학과입니다. 현우랑 같은 과예요. 아, 그럼 같이 수업도 듣겠네요? 네, 현우가 과제도 많이 도와줘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엄마와 성우는 대화를 나누며 점차 편안해졌다. 나는 피식 웃으며 자리를 슬쩍 비켰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느꼈다. 새엄마가 웃고 있었다. 요즘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이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우린 콘도로 돌아왔다. 욕실에서 씻은 후 다 같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다. 성우씨,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아직요. 솔직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연애도. 하긴 요즘 학생들 다 바쁘긴 하지. 그때 문득 엄마가 내게 묻듯 말했다. 현우야, 넌 나랑 살기 불편하진 않지?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인생에 걸림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난 고개를 저었다. 새엄마, 오히려 너무 고마워.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는 사람
새엄마 말고 누가 더 있겠어? 새엄마는 살짝 눈을 돌렸고 성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콘도 거실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다가 마침 창가에 앉아있던 새엄마를 다시 보았다. 새엄마, 내 친구 어때? 잘 자란 청년 같아. 근데 나랑은 인연은 아니겠지? 글쎄, 내 생각엔 잘 맞을 수도 있어. 새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저녁을 먹고 피곤했던지 먼저 방에 들어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TV도 꺼진 조용한 거실, 커튼 사이로 바닷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성우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그가 가져온 와인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잠시 뒤 혜진이 거실로 나왔다. 아직 안 자고 있었네? 네, 오랜만에 바다 근처 와서 그런가 쉽게 잠이 안 와요. 그녀는 성우 옆에 앉으며 그의 손에 든 와인병을 보고 고개를 기울였다. 혼자 마시기엔 아깝겠다. 같이 마실래요? 그래, 조금만.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모으고 허리를 기대었다. 잔을 들고 서로 가볍게 눈을 맞췄다.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다. 근데 성우씨. 네. 생각보다 되게 어른스럽네요. 성우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기울였다. 그 말, 칭찬 맞죠? 물론이죠. 나는 그냥 현우 친구라고 해서 스스럼 없이 말 걸었는데 은근히 거리감 있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혜진 씨가 훨씬 편하게 대해주셔서 놀랐는데요. 사실 약간 긴장했어요. 친구 엄마 느낌이 날까 봐요. 그래 보여? 아니요, 전혀요. 그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잔을 다시 들었다. 그럼 난 아직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나 보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위험하게 예쁘세요. 말을 뱉고 나서 성우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그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의 파편 같은 거였다. 혜진은 한 박자 늦게 웃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예쁘면 위험한 건가요? 제 또래의 여자들이랑은 다른 예쁨이니까요. 혜진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잊었다. 머리로는 장난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병의 와인이 반쯤 비어갈 무렵 둘은 자연스럽게 풀어졌고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혜진 씨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난 고맙죠? 이상하게 이런 시간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혜진은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가벼운 농담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게 머무르고 싶은 마음. 그것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성우의 잔에 마지막으로 남은 와인을 따랐다. 잔이 가득 찼다. 그래요.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 말고 있어요. 잔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서로의 눈을 놓지 않은 채 마지막 건배를 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서로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나눈 상태였다. 어느 순간 성우가 살짝 혜진에게로 다가갔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녀는 성우를 거부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성우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편이 죽은 지 10년 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다. 그런 후 누군가에게는 하룻밤의 와인일 수도 있는 이 시간이
이 둘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작은 파문처럼 남게 될 것이다. 나는 방 안조명이 어둡게 번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성우가 거실에서 와인병을 꺼냈을 때 나는 일부러 먼저 방에 들어왔다. 그들이 둘만 남도록 해주고 싶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친구와의 휴가가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새엄마가 외롭다는 걸 아버지가 떠난 뒤 새엄마는 늘 꿋꿋했다. 나한테는 단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단정했고 잘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물잔을 씻는 모습, 늦은 밤, 가끔 텅 빈 거실에서 켜놓은 TV를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 그건 어떤 기운보다 분명하게 혼자라는 감정을 내게 전달했다. 성우는 나보다 말수가 적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치도 빠르고 감정 표현도 무르지 않았다. 사실 새엄마에게 소개할 사람을 고민할 때 성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딱히 연애를 시켜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새엄마가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내가 아무리 새엄마를 사랑해도 그 감정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부분이 있다는 걸 알 만큼 나도 자랐다. 거실은 조용하다. 간간히 와인 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잔을 내려놓는 유리의 마찰음 같은 것만 미세하게 스친다. 문득 성우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새엄마의 잔잔한 웃음이 뒤따른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따뜻해진다.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새엄마에게 다시 찾아온 봄을 멀리서 지켜보는 외로운 아들의 마음일까? 다음날 아침 햇살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나는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는 작은 소리로 컵이 닿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성우 형과 엄마는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웃고 있었다. 성우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이걸로 됐다.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연인이 되든 그냥 서로를 기억에 남기든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든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 밤 한순간만큼은 엄마가 다시 여자였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